24년 10월 12일 심볼론 타로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오늘 할 거 호로스코프란 무엇인가, 점성학과 심볼론의 관계, 그리고 영혼육과 점성학, 그리고 12별자를 보는 연애궁합,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연법을 보는 거죠, 그죠? 인연의 궁합. 그리고 이렇게 토로스 남자하고 에리즈 여자, 토로스 남자하고 토로스 여자. 그러니까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토로스나 버거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씩 해주는 거, 이 시미폰 카드인 비호환성의 카드에 대해서 이제 운세별로 키워드를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호로스코프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심볼론 카드를 하는데 왜 점성학이 나오느냐? 이제 심볼론은 뭐예요?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점성학 기호예요. 점성학. 그러니까 점성학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점성학 차트 사주같이, 이게 사주는 8글자로 8개 하우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지죠, 그죠? 경호, 뭐, 신축, 그리고 병,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8글자로 사주로 되어 있는데 점성학이라는 것은 이런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궁도가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ASC라고 하는 ASC 이게 하나 있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개의 파일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12개로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2개예요. 12개. 그래서 12하우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기호들 파이시스, 에리즈, 토러스 이렇게 말하는 제머나이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12개가 어디 나온다? 바로 심볼론 카드에 그대로 나온다. 심볼론 카드를 가져와 봅시다. 자, 이건 윤이고, 자, 심볼론 타로를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볼론 카드, 그죠? 그러면 에리즈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에리즈 기호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어디? 여기 있죠, 여기 에리즈. 이 기호가 이제 좀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에리즈. 그리고 여기 마스라고 하는 거, 마스라는 행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마스. 이렇게. 그래서 요 10개의 10행성하고 12개의 12사인을 이걸 별자리라고 그래요. 이 별자리를 다 공부하면은 22개죠. 그러면 심볼론의 상징, 점성학 상징은 다 공부한 거예요. 물론 이런 상징들, 칼, 방패, 이런 별도의 이미지에 그려있는 상징은 또 공부해야 되지만 점성학 상징은 12개, 10개, 22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 그려져 있는 이 12개에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차트를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 차트라고요? 스티브 잡스. 죽은 사람이죠. 작고한 스티브 잡스의 차트예요. 호로스코프. 네이탈 차트라고 출생 차트예요.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 발명가이면서 애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역사가 어떻게 이 차트에 나오는 걸 한번 봤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뭐예요? 버거, 그리고 어케리어스입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어케리어스하고 버거에 뭘 갖고 있나? 자, 버거는 ASC죠. 이 사람의 특기예요. 특성. 그죠? 페르조나.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이라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 나타내는 모습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엄격하고 뭔가 일꾼같이 일에 이제 치중해서 사는 일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맥킨토시 컴퓨터는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물병자리에 무슨 별이 있냐 봤더니 예상대로 버그가 있죠. 이 머큐리가 있어요. 머큐리는 뭡니까? 바로 수학, 그리고 어떤 언어,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거 자체가 물병자리고, 그리고 이 물병이라는 게 과학기술도 돼요.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이고 그리고 수학을 할 수 있는 머리,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킨토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뭐예요? 어케레스적이죠. 어케레스. 그리고 스마트폰은 또한 과학기술이 되니까 버거도 되죠. 버거. 똑같은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물병 자리에 총명한 지식, 수학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발명가가 되는데, 이 발명은 에리즈입니다. 이 카드예요. 이 카드. 에리즈. 그러니까 뭔가 추진력 있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에리즈. 에리즈에 봤더니 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리제 마스라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의 의미는 뭐냐? 한번 자기가 덤비면은 끝을 날 때까지 도전하려는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래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는 추진력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사 CEO가 됐으니까 CEO는 리오를 봅니다. 대표이사는 리오를 봅니다. 사자 자리. 그러니까 밀림의 왕이 사자죠. 그러니까 사자를 봅니다. 사자. 딱 봤더니 여기 있죠. 그죠? 플루토가 있고 포르토가 있어요. 포르토는 돈복이 있다. 돈복. 그리고 플루토는 비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컬트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비밀리에 작업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플루토는 그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처럼 플루토늄 그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으로 세상을 이게 그 어떤 그 장악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 사장으로서 핵폭탄적인 파워를 갖고 자기의 발명품을 세상에 선보여 가지고 어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의 차트를 제가 내년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면은 이 호로스코프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인생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궁도 하고 심볼론 카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고. 자,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심볼론을 이 영혼능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체는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도 들어있다. 그래서 영을 영어로 스피리트, 혼을 소울이라고 그러고 바디는 그대로 바디예요. 그러니까 1, 2, 3이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양에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게 천, 그리고 요게 지, 요게 인입니다. 가운데 게 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점성술에서는 선사인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위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목적을 말해요.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아까 스티브 잡스의 차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태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6번, 파이시스의 6번 자리, 요 6하우스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워크,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6번 하우스가 일을 뜻하거든요. 일에 태양이 있으니까 인생 목적이 일입니다. 그것도 대중화, 보살도죠. 파이시스는 대중화, 보살도를 해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사상 또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제품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그리고 문사인은 달이 위치한 곳을 말하는데 인생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인생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라이크하는 거,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인생에서 즐기는 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달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스티브 잡스는 뭘 좋아했냐? 여기 달 있잖아요, 그죠? 에르지의 달.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발명하는 것을 즐겼다 이게요. 발명하는 거, 만드는 걸 좋아했다. 그 다음에 바디는 ASC로 이제 호로스코프 1번 하우스 측의 지평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버거입니다. 여기 요 화살표가 바로 ASC입니다. ASC. 그러니까 이걸 버거라 그러죠, 그죠? 버거. 그러니까 일을 중독증, 워커홀릭 그런 성향이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영혼육이 있고 그 영혼육에 의해서 선사인, 혼, 문사인 그리고 6 ASC 요 세 가지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차트가 있으니까 선사인이 뭐고 문사인이 뭐고 AS가 뭐냐 그러는 걸 알면은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육이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무엇을 추구하러 왔는지 태양, 그리고 내가 무엇을 즐기러 왔는지 달,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서 살아가야 되는지 ASC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 선사인을 통해서 영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해야 할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내가 인생 목적이에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리고 문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혼이 추구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바로 뭐라고요? 발명.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그죠? 그리고 ASC는 페르조나로서 성격과 사회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일꾼이었다. 이거죠. 일하다 살다 갔다. 그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여담으로 중요한 걸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쓰지는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타로카드 공부로. 자, 타로카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다른 공부를 하던 뭐를 하던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의욕을 고취시켜야 돼. 의욕 고취.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던, 그리고 힐링이 돼야 됩니다. 정화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통합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타로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줘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진화하고도 연관됩니다. 뭐 수행도 해야 되지만 이 타로 공부를 하면은 물질적 소득도 돼요.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1번이고, 자, 두 번째, 이 중요한 거예요. 타로 공부할 때는 이미지 리딩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미지 리딩. 그러니까 상징을 잘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빨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셔야 됩니다. 내워라 내워라. 그래서 몇 년? 기본 3년은 마스터 하시죠. 해야지 마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동영상 녹화를 하면은 그거를 공부하실 텐데 2배속 아니면 1.5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녹화가 된 거를 빨리빨리 배우면서 속도감 있게 들으면서 약간 경쾌한 맛을 느낍니다. 경쾌한.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다섯 번째 책인데 이건 반드시 사보셔야 돼요. 돈이 아깝다가 안 사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유니버셜 웨이트는 타로카드 키워드 바이블. 다 이걸 외우셔야 돼. 나중에는 한 3년 후에는 바이블. 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볼로는 교재 있죠. 제가 쓴 거. 베가본드. 심볼론 타로카드. 이 책을 보시고, 세 번째는 오쇼젠. 제가 쓴 거. 타로카드. 요 세 책은 기본입니다. 이거 꼭 보시고 마스터하면은 타로코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2별자리를 보는 연애궁합, 인간관계.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인연법을 보는 게 왜 봐요? 자, 린다쌤, 인연법을 왜 봅니까? 응? 린다쌤, 응?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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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법 왜 보죠? 겪었잖아, 린다쌤. 그 사람과의 나의 인연법, 궁합을 왜 보는가? 어, 두 어, 사람 사이에 어떤 까르마가 있거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서로 간에 뭐가 문제고, 뭐가 껄끄럽고, 그죠? 까르마가 뭐고, 서로 간에 갚아야 될 빚이 뭐고, 서로 간에 거래를 잘하고 있는가? 뭐, 이 사람이 진짜 전생에 나하고 바람 폈나, 안 폈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내가 바람 폈나, 저 사람이 폈나, 이번 생은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냐, 저 사람이 참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돈부터 아주 시작해. 심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우리 린다쌤은 직접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증험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자, 돈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 내가 전생에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 썼어. 그럼 요번 생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그죠? 갚아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번 생에 누구한테 노예식으로 너무 혹사당하고 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돈에 빚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생 까름하던 인연법을. 근데 기본적으로 성격만 봅니다, 여기서는. 성격만. 성격.
그러니까 이게 1번이에요. 성격이.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빈 문제, 카르마 문제도 또 봅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선임자들은 1년 8개월, 9개월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처음 신참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돼. 성격.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인데 나는 불이다. 그럼 불하고 물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타인은 물이고 내가 불이야. 누가 이겨요? 응? 우리 이기죠. 물이 이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내가 대들면은 오히려 크게 당한다. 그러니까 물인 줄 알면은 자기가 조심하고 오히려 피해야 된다. 그게 여기서예요. 그리고 또 물이 불을 좋아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서 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불이 필요한 사람이야. 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물만 많아가지고 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가 좋아하는 거야. 어? 근데 함부로 대하면 물한테 꺼지니까 조심해야지 자기도. 그래서 조심하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주면은 둘 다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응? 궁합, 응? 인간관계, 대적이죠. 그렇게 좋은 관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저 흙이냐? 아니다. 공기다. 그 네 가지거든요. 지수화풍. 지수화풍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풍이라 그랬을 때는 공기니까 지성적이고 지식적인 걸 좋아하는데 대신 물질적인 게 약하면은 지라는 에너지, 흙의 많은 사람한테 돈 좀 뭐 빌려 쓸 수도 있고 또는 돈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죠.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많은 거가 달란트지만 많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부족한 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연법에 의해서 좋은 인연하고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을 맺고 내가 그 사람한테 원조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제공할 건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점성술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별들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어느 사인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스콜피언은 물, 수, 그리고 리브라는 공기, 그죠? 풍, 그리고 버거는 흙, 그죠? 그러니까 흙이니까 돈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복이. 흙이니까. 그리고 캐프리콘 쪽에는 요거, 좋은 게 있네. 비너스도 있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토로스에는 없지만, 그래도 운에서 이제 이 태양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토로스는 돈복이 엄청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토로스의 남자. 여자로 그렸지만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의 어떤 토로스적인 성향, 여성적 성향이죠. 여성적. 뭐예요? 돈복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돈이 들어오는 복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여자가 그 토로스예요. 여성적 사인, 토로스. 토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지워주는데, 이렇게. 황소머리 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죠? 황소머리. 그리고 에리즈는 양뿔. 그죠? 백양. 양뿔. 이렇게. 그죠? 토로스. 그래가지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만났어. 이 토로스의 남자하고 에리즈의 여자. 뭐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토로스의 남자, 에리즈의 여자가 만났다고 했을 때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뭐예요? 음? 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흙은 물질의 여왕이거든요. 물질의 여왕 흙은. 왜? 지구라는 땅은 다 돈을 만들고 모든 금은 보석이 다 들어있는 게 땅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이 흙에서 부동산도 흙입니다.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토로스는 기본적으로 있을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리고 에리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에리즈는 낭비가 심해서 없어. 그렇죠. 낭비가 심고 불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또 외식하자. 또 돈 쓰자. 또 쇼핑하자. 투자하자. 뭐 이렇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낭비병이 심해. 이 사람은 남성적이기 때문에 발전적이지만 여성적인 사람은 저축을 잘하고 긴축 정책, 알뜰살뜰. 그러니까 발전하고 투자하는 거는 남성적이니까 좋긴 한데 낭비가 심할 수 있고 대신 이 사람은 발전이 없지. 저축해서 야 알뜰살뜰 모으고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데 초점이 있지 투자해서 그걸 재테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으는 거 계속 쌓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투자하기보다는 쌓아 나가는 거. 그게 토로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은 딱딱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부동재산. 그죠? 부동산.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간의 관계를 봅시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자, 토로스는 현실적이고 맛있는 걸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사귀면은 남자가 맛있는 걸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리즈 여자는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좋은 음식, 좋은 그 레스토랑 이런 데 가는 게 답이에요. 해법이에요. 근데 토로스는 에리즈만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황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요. 음식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둘지 않아. 토로스는 완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랑을 나누는데 공통의 관심이 있다. 요건 뭔 얘기냐면 이 여자도 천천히, 그죠? 관능적인 걸 즐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에리즈는 적극적이고 도발적이고 열정적이고 추진적이고 밀어붙이고 대시하고 막 이런 거니까 급하지. 근데 공통점은 뭐냐? 느린 사랑을 하고 빠른 사랑을 하는데 둘 다 사랑이라는 공유된 생각이 있어. 그래서 사랑할 때 둘은 불같이 사랑하고 또 이 불같은 여자의 사랑을 남자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궁합은 속궁합으로는 좋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아.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이 될까요? 결혼은 어떻게 돼? 꼭 아셔야 될 게 결혼은 하나의 특성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들어가면은 뭘 해야 돼요? 음? 연애도 되지만 중요하지만 뭐가 돼요? 현실적이 돼야죠. 현실적이 되죠. 그럼 뭐예요? 돈,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일을 해야 되고, 성격. 그리고 서로 간에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가 되려면 이제 성격이 맞아야죠. 그죠? 서로. 그러면 이런 불하고 물이고 뭐 흙이고 이걸 떠나서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않아요? 맞아요. 맞아야 돼. 마음이 맞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 서로 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가 이런 걸 싫어하니까 내가 저거는 좀 인내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 남자가 이런 행동은 좋아하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배우려고 하자 내가. 그리고 더 나쁜 행동을 하면은 저 남자의 저 나쁜 버릇 때문에 결국 내가 치유해 주거나 힐링해 줘야 되는 그런 데 업보가 있구나. 내가 저 남자의 저 잘못된 성향을 좀 받아주고 좀 치유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저 남자를 만난 이유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서로를 위해주고 상생하고 서로 돕고 돕는 윈윈 구조로 가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은 성격이 좀 달라도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조금 달라도 참을 수 있어. 서로 봐줄 수 있어. 근데 성격도 안 좋고 서로 물하고 불이야. 화하고 수야. 그러면 이 여자가 뗄 거냐 남자든. 그러니까 화가 맨날 위축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수가 너무 주도권을 쥐고 나쁜 짓을 하고 바람 피고 막 이렇게 살면 이 수하고 이 화는 깨집니다. 화가 못 삽니다. 근데 수가 이길 수 있어도 주도권을 여기다 넘기고 화가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수는 이제 이걸로 합시다. 이게 화고 여자는 화예요. 남자는 뭐예요? 흙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묵묵히 회사 생활하고 들어오고 회사 생활 들어오는데 번 돈을 여자가 투자한다 안 한다? 재테크? 응? 한다.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래서 자녀들 낳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 그러면 둘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부부간에서 결혼한 부부간에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 그걸 내가 여기 여담으로 여기 여백에다가 내가 써줄게요. 자, 첫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메시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알려준 거예요, 결혼관. 어떻게 가져야 되나? 1번. 자, 뭐냐?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오래 가려면 서로 단점을 보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못하는 거나 능력 없는 거를 내가 잘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의 장점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돼요. 배울 거. 그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더라도 또는 무능력자라도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잘하는 거, 어떤 생각을 잘하거나 어떤 유연한 마인드, 오픈 마인드, 어떤 뭔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저 남자가 저렇게 잘하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서로 코-이볼루션 돼야 돼요. 공진화. 그죠? 공진화. 이게 결혼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관에서도 돼요. 인연법. 아시겠죠? 그죠? 인연법에서 악연을 만났을 때 악연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악연의 장점이 있다면 그걸 내가 보고서 좀 터득할 필요도 있고, 둘 간의 공진화가 되도록 뭔가 공유한 공통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그걸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 사람도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경쟁 관계라도, 부부가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조를 맞추도록 서로 간에 뭔가 정보도 제공해주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거래법.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돈을 까먹었어.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까먹었어. 그것도 헤어지는 거야. 거래법을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이 남의 부인의 또는 타인의 에너지나 어떤 자료나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가면은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까르마가 공유돼서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빚을 갖고 온 그런 까르마 공유돼 있기 때문에 요게 정화될 때까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까르마가 있는지 이건 카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6번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 누가 갑이냐. 갑과 을의 관계. 부부는 갑과 을의 관계를 갖거든요. 그리고 인연법도 어느 정도 상사하고 부하의 관계거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갑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어떻게 내가 갖느냐. 갑이 되냐 내가, 아니면 을로 가야 되냐. 을일 때는 내가 갑을 어떻게 대해주고 내가 갑일 때는 을을 어떻게 대해주냐. 요거는 상황마다 바뀝니다. 자, 부부간에 돈을 관리하는 거는 누가 한다? 여자가 한다. 그러면 여자가 돈 관리는 갑이 되고 남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돈 관리는. 근데 돈 관리만 여자가 하는 거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는 남자가 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남자가 갑이 되는 거, 벌어오는 거는. 또 양육, 애를 키운다 그러면은 부인이 주도로 키운다 그러면은 부인이 갑이 되는 거고, 양육권에서는. 그리고 남편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 거나 이런 또 딴 문제, 별도의 문제들은 또 남편이 진다 그러면 남편이 갑이 되고 여자는 따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그 상황마다 갑을의 주도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담하고 서로 나눌 건 나누고 공유할 건 공유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예요. 거래법, 까르마, 주도권, 그리고 공진화,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가면은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성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토로스의 남자하고 에리지의 여자가 만나면은 불과 흑이니까 누가 참아요? 남자가 참을까요? 여자가 참을까요? 누가 참아요? 응? 남자가. 그렇지. 토로스는 흑이니까 묵직해가지고 참는다고요. 흑이니까. 그래서 남자 보고 이렇게 두 사람이 왔을 때 토로스 남자 보고 참으라 그래야 됩니다. 에리 여자 보고 그렇다고 막 대들라 그러지 말고, 에리지 여자는 분노가 있으면은 일이나 당신이 하고 싶은 투자나 뭐 재테크 이런 데다 에너지를 돌려야 된다. 밖에서 일해라. 좀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고, 이건 중요한 내용을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자, 토로스의 남자와 토로스 여자 똑같죠? 이런 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해. 나도 부동산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할 거야? 맞아. 나도 부동산 할 거야.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또 나는 뭐야, 비트코인을 살려고 그러는데, 코인을 살려고 그러는데, 코인. 이쪽도 코인을 산다 그래. 그럼 같이 하는 거야. 동업하는데 좋죠. 그죠? 동업. 생각이 같으니까. 관념이 같아.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게 돼. 근데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재미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있어 없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어. 돈도 잘 벌고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로봇 같이 살겠지, 그지? 둘이서. 그죠? 싸움도 별로 없고 서로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발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진화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싸워야지 진화가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되죠. 그건 우리 린다 쌤도 아시잖아. 그죠? 응? 엄청난 진화를 이루죠.
왜? 갈등을 극복하려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거에 매달리면은 별 오만 가지 생각도 다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토로스의 남자하고 제모나이 여자. 이걸 읽어보셔요.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요. 토로스의 남자, 제모나이 여자. 자, 토로스의 남자는 어때요? 묵직해. 말도 없고 음식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현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너무 생각, 추상적이고 제모나이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그리고 뭐예요? 말, 대화, 생각. 그죠? 지적, 지식.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나와요? 이 제모나이는 기자들한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십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책 갖고 이제 문서 갖고 이제 일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모나이의 여자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정리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토로스의 남자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음식을 좋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이 여자는 제모나이 여자는 뭔가 지적인 삶을 원하고 대화가 되고 좀 소울메이트적인 경향, 플라토닉 사랑 이런 걸 원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좀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은 또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아요? 이거 똑같이 이 여자가 참는 거예요. 이 남자가 토로스가. 제모나이는 공기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불듯 바람이 불듯 허리케인이 불듯 굉장히 난폭할 수 있어요. 성격이. 화날 때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알고 있으라고. 그죠?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됐죠? 그죠? 요거 읽어보세요. 그죠? 음. 자, 이런 것도 있네. 그죠? 토로스는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제모나이 욕구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습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거 반복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토로스가. 왜요? 되새김질. 반복을 좋아해. 똑같은 거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야. 아침에는 어디 가고 어디. 칸트가 그랬어요. 칸트가 산책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이 공원을 산책한 그 시간이 맨날 똑같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칸트가 점성술을 뭐예요? 토로스예요. 토로스의 사인에 별이 태양이 있고 AS가 그 토로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토로스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멋대로야. 왜? 머리가 좋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반복이라보다는 창의적이고 뭔가 순발력이 있고 뭔가 돌아다니는 거 좋고 분주한 거 좋아하고 기자들이 그렇잖아. 기자들이. 그죠?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파워포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세요. 자, 토로스의 남자. 그리고 캔서 여자. 캔서는 어때요, 성격이? 응? 다정다감해요. 그냥 묵뚝뚝해요. 다정다감하죠? 가정적이죠? 그죠? 이 여자도 가정적이기도 하지만 이 캔서는 더 사랑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캔서 여자를 만나면은 또는 캔서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상냥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를 힐링 받을 수도 있어요. 힐링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관세모사를 그랬죠. 그러니까 힐링을 해주는 여자다. 그리고 뭔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포용해줄 수 있는 여자다. 근데 화가 나면 이 여자도 무섭죠. 그죠? 무리니까. 이 여자도 화가 나면은 나중에 다 지진을 일으키듯이 분노합니다. 이 캔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주다가 못 참으면 이제 해일이 일듯이 분노합니다. 토로스는 느긋하고 차분해서 변덕스럽고 우울해하는 캔서를 치유해주지만 이 캔서도 그래요. 솔직한 토로스는 캔서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캔서도 이 여자를 받아줍니다. 아시죠? 그죠? 서로 치유해주는 관계죠. 오히려 불하고 이렇게 에리즈나 리오, 세지같이 불같은 사인보다 이렇게 그리고 캔서, 스콜피오, 파이시스 같은 물 사인들이 치유력이 좋고 흙 사인도 토로스, 그리고 버거, 캐프리콘 이런 흙 사인들이
정신과 의사나 힐링, 힐러, 심리 치유사가 많아요. 이런 게. 이쪽은 사회적인 삶을 잘 살아요. 사회생활 주로. 그죠? 리오 같은 거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서 성향이 조금 틀리면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의 미덕이 필요한 거죠. 성격이 다 받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공통점이 있으면은 공통점을 공유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보완하려고 자기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못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갖고 있고 내가 못 갖고 있다면은 반대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너무 성격으로 인해서 궁합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지. 근데 지나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리즈의 별이 5개 이상. 그럼 이 사람은 완전 에리즈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에리즈를 건드리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발을 합니다.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모난, 편중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토로스의 남자, 리오의 여자. 이건 리오가 주도권을 잡을까요? 토로스가 잡을까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던 밖에 나가서 둘이서 있으면 누가 잡아요? 리오. 리오 여자. 이 리오가 사업가고 자기가 의시되길 좋아하고 뭔가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쇼맨이기 때문에 쇼우먼, 굉장히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뭔가 자존심이 있고 긍지를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로스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갑이야. 여기는 을이야. 그러나 돈을 저축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는 이 사람이 못해. 이건 투자를 좋아하고 쓰는 걸 좋아하니까, 불이니까, 화니까. 리오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거 방탕하고 사치하고 이게 이 사람이 잘해. 그러니까 여자는 사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못 견디는 거야. 돈을 저렇게 낭비하면 되나. 그래서 둘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또 리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아첨을 요구하고, 토로스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게 돈을 버는 걸 원하지. 이건 현실에 충실한 여자고, 리오는 뭔가 명예를 꿈꾸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든. 그렇기 때문에 리오한테는 토로스가 좀 재미가 없죠. 자기를 칭찬 안 해주니까. 야,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널 칭찬하냐. 이렇게 나가는 게 토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토로스는 반복, 성실, 근면, 키워드가 그래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이제 리오는 번영, 사업, 그리고 투자, 그리고 재테크 이런 걸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명예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이 리오가 하는 역할이에요. 됐죠, 그죠?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올려드릴게요. 이제 버거 여자. 토로스의 남자가 있고, 이게 토로스의 남자, 이 버거의 여자예요. 이건 여자를 그려줬는데 침착하고 차분하죠, 그죠? 그림이. 그리고 뭐 간호원 같이 생겼으니까 의료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도 되고, 이 버거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또 성실하게 일을 해요. 둘 다 흑이에요, 아니에요? 흑이죠. 버거도 흑, 그죠? 흑사인이에요. 둘 다 흑이에요. 그래서 둘 다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응? 둘 다 집돌이 집순이, 그죠? 코드가 맞다. 그래서 알뜰살뜰 열심히 근면성실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코드가 잘 맞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흑은 애정 표현 잘해요, 못해요? 흑은 묵뚝뚝하니까. 묵뚝뚝. 그래요. 잘 못해요. 예, 애교를 못 부려. 애교를 못 부려. 부침성도 없고 그런 게 없어. 응? 그래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너무 메말랐으니까, 이거는 물을 그려놨지만 이건 의미 없어요. 이런 그 어떤 좀 화려하고 뭔가 실용 이런 거니까, 그게 뭐 애정 표현이 나한테 돈이 되냐? 야, 돈이 안 되잖아. 얘도 그래. 야,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애정 표현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둘이서 애정 관계가 먹먹하죠. 그냥 묵뚝뚝한 관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하고 일하고 이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만나면,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둘이서 만나면 굉장히 생활력 강한 부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으로는 애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누가 유혹을 해. 유혹을 해요, 안 해요? 누가 주로 해요? 파이시스, 스콜피오,
그죠? 캔서는 좀 약한데 요런 애들 유혹한단 말이야. 유혹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간드러져 안 간드러져? 응?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이 여자도 바람둥이 남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중간에 운이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저 부분은 싸우나? 왜 저 부분은 안 싸우고 잘 지내냐? 그런 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대충 저 집안은 흑이 집안이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구나. 저 사람은 물의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살고 애정이 돈독하구나. 저 부부는 교수인데 둘 다 공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소울메이트적으로 굉장히 학구적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일 잘하는 남녀는 불일 사인이기 때문에 불에너지가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진취적으로 생활하고 돈도 벌고 즐기고 일을 즐기니까 불에너지니까 저 부부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부를 딱 봤을 때 특성을 알면은 그 부부가 물사인인지 불사인인지 흑사인인지 공기사인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추적도 돼요. 이 집안은 공기사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책이 많겠구나. 이 집안은 물사인이니까 기본적으로 가구가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있겠구나. 단초하고 이렇게 했구나. 흙은 지저분합니다. 좀. 흙은 막 쌓아놔. 왜? 다 내 거니까. 쌓는 걸 좋아하잖아. 부동산. 자꾸만 이사도 안 가기를 원하고 뭔가 쌓기를 원해.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따위는 흙이에요. 흙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물은 깨끗해요. 맨날 청소하잖아. 물로. 그죠? 깨끗해.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화, 치유, 힐링을 좋아하고 그걸 받기를 원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수에너지가 요긴하게 쓰이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잘해. 자, 이제 마지막 전이네. 비호환성, 오늘 카드 16번. 자, 합시다. 자, 남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딴 마주보고 곳을 있어요? 딴 딱, 곳을 보고 있어요. 딴 곳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거는 여성자하고 이건 남성자로 봤을 때 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죠, 그죠? 건강운. 자, 이 사람은 달은 어디예요? 캔서가 달이거든요, 이게 달. 달은 어디예요? 가슴. 리오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나 가슴이나 이쪽에 지금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심장병의 위험이 보이고 다른 감수성인데 요 가슴하고 심장이 조화가 안 되니까 뭔가 화병도 있을 수 있고 심장 문제,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 나오고서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건강이. 아시죠, 그죠? 그리고 연애운일 때는 궁합이 좋지 못하다. 왜? 남자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여자는 여자. 그렇다고 헤어져 안 헤어져? 이게 손을 잡고 안 있으니까. 헤어져요. 맞손을 잡고 있으니까 헤어지진 않아요. 뜻이 안 맞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기록이 부부, 주말 부부, 쇼윈드 부부로 끝날 수 있다는 거지. 결혼했다면. 그리고 연애라면은 서로 지금 딴짓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다. 여성자는 남성자는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남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야? 리오니까 투자하자. 그죠? 쓰자는 거고 여자는 달이니까 뭐예요? 육아에 투자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서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플러스하고 비슷해요. 부동산에 투자. 그래서 달라요. 이 사람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을 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뭔가 지키려고 그러고 여성자는 절약과 저축을 원하는데 남성자는 소비와 투자를 원한다. 운에서 남성 기운이 강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되고 여성 기운이 강할 때는 저축을 하라. 이거는 이제 사주도 봐야죠. 그 다음에 직장운은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직업은 여자 남자 모두에게 좋다.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거는 좋아요. 왜? 리오하고 캔서는 뭐예요? PD. 리오는 뭐예요? 연극, 영화, 배우. 이걸 뜻하기 때문에 배우하고 PD하고의 관계인데 약간 서먹해하는데 둘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성자를 주로 쓴다면 부동산, 레스토랑, 유치원, 상담직. 남성자를 주로 쓴다면 사업, 스포츠, 배우. 이건 뭐. 자, 이동수는 여성자는 이동을 원하지 않고 남성자는 움직이기를 원한다. 태양은 이동이 빠르죠, 그죠?
달은 천천히고.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동하기를 원한다. 태양카드 유니버셜 웨이트에 보면은 아이가 태양손이 말을 타고 있는데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오는 뭔가 역마사의 기준이 있어. 사주로는 세지테러스, 리오, 이게 불이기 때문에 뭔가 막 퍼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물은 천천히 흐르니까 순리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면 가고 미리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은 에리즈나 리오나 세지테러스는 막 열정이 들끓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응? 응? 자, 이제 마지막 타로카드 활용 팁. 자, 인연 대처하기. 이게 뭐냐면 다르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인연이 있어.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려야 하나? 내가 힘들게 지내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자세인가? 알려달라. 그래서 심볼론 3장, 오쇼젠 3장 뽑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A라는 사람의 인연법을 통해서 B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거를 어떻게 이 B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뽑은 거예요.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예요. 자, 이 남자, 여기 이 남자 있죠, 그죠? 이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당연히? 응? 여자. 이거 A 남자가 물어본 거야. 이 B 여자가 힘든데, 대처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B 여자의 마음이 어떻다? 하나는 아기를 돌보면서 잘 가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는 일을 하면서 잘 여자.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야 돼.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이 커리어 우먼 입장에서는 친구같이 동업자가 돼줘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남자고, 이거는 남자고, 여자죠. 그죠? 여자. 이 남자가 게을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쇼맨십,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 잘난 척 하는 것을 침으로 이게 꽂으면 이게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지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남자가 교만하면은 찔러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교만을, 망신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자가 이 악연을 만났을 때 뭘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좀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서지 말고 쇼맨십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거. 그러니까 여유와 조화. 그게 두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응? 요것도 남자, 요것도 남자예요. 두 가지 성격이야. 이렇게 살던 이렇게 살던 조화가 되려면은 여유에 있어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조용히 살아야 돼. 조용히. 이거 뭐야? 나무는 묵묵히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응? 응? 네. 불간의 친구처럼 묵묵히 영원한 친구로 소울메이트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자, 네. 이제 이걸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인여법 대처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제가 뽑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세요. 누구 할래요? 자, 누구 하십니까? 응? 또는 오늘 이 사례 말고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풀어드릴게요. 자, 새로 오신 선생님도 상관없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드립니다. 이보현 선생이나 여기 임시현 선생이나 여기 새로 오신 스님, 해광 스님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공개적으로. 또 다른 기존 선생님도 상관없고. 한 10분 남았으니까 한 두세 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없으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유선 선생님 할 거 없어? 응? 네, 그래요. 정유선 선생님 해봐. 저하고 저희 딸하고의 인연법은 뭔지 궁금해요. 자, 딸과의 인연법은 뭔가.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속을 썩이나 보다. 자,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 그게 관건이야. 자, 딱 보면은 지금 엄마가 물어봤잖아. 그죠? 딸에 대해서. 네, 예? 자, 요 여자 있는데 누가 엄마 같아요? 응?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이 바로 요 사람이야. 그죠? 여왕제. 네, 여왕제. 여왕제. 그리고 딸은 뭔가 구속돼 있어. 이거 남편이죠? 신랑. 그러니까 사이지, 사이. 하위. 사이. 그리고 얘 딸이야. 딸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싫어해. 어때요? 잘 지내요? 남편하고?
응? 잘 지내면서도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요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남편이 이제 힘들어 하는 거야, 남편도. 둘이서 싸우는데 엄마가 그 키를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 키를. 응? 키를 쥐고 있다. 딸이 스트레스 받아오면은 맨날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네, 아시죠, 그래요. 그죠? 응?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구야? 이 새가 여기 여자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건 딸이야. 그죠? 주로. 응? 엄마도 될 수 있는데 딸로 보자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도 될 수 있는데 딸도 받아. 왜 그러냐면 이 딸이 고독한 사람이야. 고독해. 딸이 뭐예요? 집에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직업 해요. 이게 딸이 그냥 일만 하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이런 거 해요? 그게 안 될 거야. 이게 답답한 상황이야. 친구들을 만나고 좀 여유를 갖고 뭔가 이게 여유 갖는 거거든. 여유. 응? 좀 태워라 내워라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고 원활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답답한 게 있어. 철장에 갇혀진 새니까. 아시겠지 그죠? 철장에 갇힌 새잖아. 선생님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정 선생은 어머니로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딸은 남편한테도 구속받고 일 때문에 구속받고 또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하려고 해요.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공부만 할래.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어때요? 정체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네. 화를 못 푸는 거야. 남편한테 풀던지 엄마한테 하소연하든지. 근데 여유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유 갖고 못 살고 맨날 스트레스 사니까 엄마도 되지만 딸도 되는 거야. 이거는 스트레스가 여기로 오는 거야. 엄마한테도 오기도 하고 딸도 이 행복을 못 보고 요 구름을 뚫고 요거 행복이 놓여 있는데 행복은 못 보고 있는 거야.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번뇌가 너무 많으니까. 아시죠, 그죠? 그래서 네. 딸은 좀 한정적이고 좀 한계적인 거, 자기를 좀 가두는 삶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가두어져 있고, 이것도 가두어져 있고, 그죠? 철장에 가두어 있잖아. 또는 꼭두가시로 묶여 있고, 이건 따님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문제를 알겠지, 그죠? 남편하고의 갈등, 내가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지 못하니까 엄마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네. 따님을 좀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유연하게 또 일만 하지 말고 좀 밖에 나가기도 하고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기르도록 하세요. 토러스잖아. 토러스. 그리고 또 버거잖아. 얼마 일만 하겠어. 일 중독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카드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이게 또 토러스의 리오인데 리오 에너지를 써가지고 야 좀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좀 놀러도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어울리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생도 만나고 좀 에너지를 돌리라 그러세요. 알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없어. 딸의 문제야. 네. 자, 또 누구 할래요? 저하고 저 아들, 해주세요. 지금 먼저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요. 누구예요? 저요. 임수연 선생? 이보연이요. 이보연 네. 선생 물어봐요. 네, 저랑 음, 스님하고 관계예요. 뭔가 자, 이렇게 나오네, 그죠? 스님은 그 선원의 스님 말하는 거죠? 큰 스님, 그죠? 선원 스님, 가우 스님, 맞아요? 응? 맞아요, 선생님? 자, 내가 묶여있고, 또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이거 딱 보면은 누가 우리 이보연 선생일까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게 이보연 선생이에요. 내가 을이기 때문에. 그 스님은 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이보연 선생이 어떻다? 차분하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성장시켜야 될 존재다. 이렇게 스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여자도 바로 이 이보연 선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이나 이보연 선생 요거나 같은 걸로 봐요. 그리고 요거는 스님으로 보고. 왜 남자로 나타났습니까? 요거 남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보연 선생은 이 스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건 희생하는 겁니다. 왜 희생해요? 이 스님이 능력이 좀 없어도
내가 받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조연을 할 수 있다. 조연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나 일, 메리즈, 세지테리어스, 뭔가 공부나 일에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좋은 조연자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굉장히 좋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오셔전 카드에서는 컨트롤러하고 이게 절이에요. 사원 절. 그리고 이건 뭐예요?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사원의 규모가 천천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홍보. 우리 홍보 잘하잖아. 이번 선생님 그죠? 홍보해라. 그러니까 천천히 커가고 있는 이 절을 키우려면은 홍보도 해라. 홍보 네. 역할하면 잘한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보조를 마치고 조연급으로 나를 성장하는 길은 내가 도와드리고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된다. 다 나왔잖아, 다. 그죠? 다 나왔어. 네네. 네, 오케이. 네. 이건 볼 것도 없어.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가 얘기하시죠? 네, 저 할게요. 예, 임시연 선생님. 제 아들하고의 관계예요. 자, 인연법 어떻게 되나 알려주세요. 네, 임시연 제 선생님. 인연법, 아들과의 인연법 어떻게 되나 알려주세요. 예. 어우, 인연법. 좋아. 자, 봅시다. 이게 전생 인연까지 다 투사돼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한 생 한 생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 이거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엄마예요? 아들. 그죠? 아들. 남자니까 아들이죠. 그리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좀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이거는 물질적이고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 타산이 잘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거래나 거래법, 그리고 서로 간에 돈이나 빌려 쓰고 빌려받는 거, 이런 게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응? 네, 그게 되고 있고, 이제 이거 뭐냐? 이게 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이게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조금, 네, 예,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 성향을 지닐 때는 싸워. 응? 그러니까 네,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슨 책임을 부여하고 막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조언하고 그러면 싫어해.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아들이에요. 이게 엄마고. 아시죠? 그죠? 나이 든 사람이 네. 엄마를 보는 거예요. 나이 적은 사람은 네. 아들.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근데 아들이 이게 엄마의 대체로 보면 아빠지만 엄마의 이미지로도 본다면 가끔씩 네.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욱하는 것도 있어. 아들이. 그러니까 뭐야? 밖에 나가서 살 건데? 지금 같이 살죠? 떨어져 살아요. 외국에서 사니까. 아, 그걸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얘가 같이 있을 때는 이 상태고 떨어져 있을 네. 때가 이 상태야. 응? 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지. 근데 같이 네. 있을 때가 더 좋아. 맞죠? 그죠? 네, 같이 네, 있을 좋아요. 때가, 같이 있을 때가 좋아. 자, 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는 엄마가 아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다. 이 사마귀가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성장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뭐예요? 이 많은 그 풀 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잖아. 그죠? 네, 이건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는 전혀 서로 터치 안 해도 마음과 이심전심 네, 이심전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아시죠? 네, 그죠? 서로 간에 네, 화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네, 없다. 단 네, 밖에 나서 사니까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네, 있을수록 되게 아들을 성장시키는 데서 엄마 역할이 커요. 그리고 변화와 어떤 무위법, 그러니까 세상 변화와 무위법 속에서 계속 엄마는 아들을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지. 아시죠? 네, 그죠? 좋은 네. 관계예요. 또 궁금한 거. 자, 됐죠? 그죠? 우리 네, 임시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자, 여기까지 하겠네. 더 있으면 한 분만 더 봐드릴 수 있고. 자, 있어요? 없으면 여기서 끝. 너무 잘하세요. 누가 있어요? 이번 선생님 고마워요. 저 신선우 선생 한번 볼래요? 우리 신선우 선생? 응? 뭐 건강운이나 뭐 볼 거 없어요? 자, 없으면은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신선 선생 하면 끝나겠네. 이번 선생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신선 선생 물어봐요. 네, 저는 뭐 남편과의 인연관계를 볼까요? 남편. 자, 남편과의 인연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나왔네요, 그죠? 남편이 혹사하네. 아유, 어쩔 수 없지. 자, 좋게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힘든 상태야, 정신적으로. 맞아요? 응? 네, 이게 선생님이야, 여자. 이게 남편이고. 아, 이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돼. 신선수만 켜고. 자, 이게 두 명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요 바위를 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두 자는 누구의 자라? 남편분의 자야. 또는 누구야? 우리 신 선생님의 내면의 아니무스야. 내면의 남성자라. 하여튼 이 남성자가 지금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이 힘들게 해요. 선생님 내면에서 뭔가 이 의욕이나 이런 게 잠깐만 불순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 옵니까? 남편이 실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응? 신 선생님 입장에서. 누구예요? 나는 이걸로 봐. 남성자로. 남편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제가 선생님? 힘든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맞아요. 내면의 남성자가 들끓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선생님의 전생. 전생에 힘들었던 게 들끓고 있는 거야. 이 두 자아가 바로 이렇게 고생스러우니까 선생님을 계속 힘들게 자극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죠? 이건 누구예요? 내 내면의 전생들. 이런 삶을 살아온 거야. 현세까지 이게 엮여가지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무의식의 자아들이 있는데, 심층 자아들이 있는데, 이 자아들 중에 남성자가 두 개가 있어. 하나, 둘. 그 하나가 바로 요 자하고 힘들어하는 자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두 번째 자. 이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일어나? 내면의 꼬마를 깨어내기 위해서. 그죠? 내면의 꼬마. 이게 뭐야? 내면 아이.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 아이를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깨어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깨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면 나는 좋은 에너지도 받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면 아이도 이제 각성이 되고 깨어난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네. 사례예요. 그림자들의 그 어두움, 힘든 거, 공포, 두려움 이걸 극복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깨어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오쇼젠에 카드에 나오죠, 그죠? 오쇼젠 카드에. 자, 어디 나와요? 여기 있잖아. 그죠? 이게 낙타, 여기 사자의 두려움, 그 다음에 아이가 깨어나잖아, 그죠? 깨어나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 두려움을 겪어야지 내가 용맹해져, 안 용맹해져? 용맹해져.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거 낙타는 순수 아니야. 성실하니까 용맹이 필요하고 용맹이 필요하니까 순수가 나오지. 순수가 나오고 영혼이 정화된다고.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됐죠, 그죠? 우리 신 선생님. 응?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세요. 아니, 수고들 했습니다.